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공개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학생들 학력 향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 평가 담당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문항은 중고등학생 학력 저하에 대한 교사 본인의 체감도 매우 심각하다 39%, 약간 심각 44%로 나왔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3%에 그쳤습니다.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을 합하면 무려 83%에 달합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수업 개선이 31%를 차지했고 평가 내실화 22%,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학습 진단 강화가 각각 18%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력 저하 문제를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입시 전문 학원이 학교 알림이에 공시된 전국 3,200여 개 중학교에 올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60점 미만 2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수학 2등급 비율은 39.4%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외 수능 성적 부진 등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잘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다시 피드백해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쟁 위주 입시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를 생각할 때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인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송 K뷰티 세계 중심의 서다를 주제로 K뷰티 제품 홍보와 수출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K뷰티를 이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 뷰티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업체를 대표하는 화장품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발라보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만족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 70%, 80%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고도 다양하게 많은 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좋아요. 국내 화장품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만나 수출 상담을 하는 비즈니스관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이런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해외 바이어들이랑 미팅을 하고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엑스포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 154곳과 35개국 28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용기술 경연대회를 비롯해 화장품 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특히 내년 충북 최초 컨벤션 시설인 청주 오스코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야외 행사인 만큼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홍보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성대한 엑스포가 될 것이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번에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엑스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오는 19일까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105회 전국체전이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올해 종합순위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회 닷새째 충북 선수단은 스쿼시와 육상에서 금메달을, 양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지에서 박원 기자입니다. 코트 안에서 상대 선수와 열띤 랠리를 펼치고
환상적인 스트로크로 점수를 따냅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국내 스쿼시 무대를 평정한 충북체육회 이민우는 결승에서 6점 차로 뒤진 승부를 듀스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햄스트링 부상을 좀 당했는데 솔직히 마음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결승까지 와서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니까 제 자신으로서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도 금빛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자 일반부 3000m 장애물에서 충주시청 박원빈이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이제 한국 신기록을 넘어서 장애물에서 이제 8분 40초 더 나아가 30초대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 김우진이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단체전 소속팀 청주시청을 위해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국내 대회는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 김우진은 만점을 쏘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인 만큼 모든 선수들이 이 전국체전을 포커스로 모든 선수들이 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대회보다도 오히려 높은 경기력이라든지. 김우진을 비롯해 배재현, 구대한 세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만큼 올해 2연패를 목표로 경기에 나섰지만 아쉽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고 현재 주어진 것들에 집중해서 몰입하자, 이런 모토가 있어서 그냥 그 마음가짐 그대로 경기를 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탁구에서는 청주대 박이슬이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고 복싱에서도 서원대 박성민이 결승전 진출, 강동호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여러 종목에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105회 전국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은 이제 종합순위 8위를 목표로 막바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수가 급감한 충북대병원이 올 상반기 2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회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상반기 14억 원 흑자에서 올 상반기엔 263억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의 2.6배에 달했습니다. 남해안 굴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고수온 등의 여파로 수확량이 크게 줄고 가격까지 떨어져 양식 어민들의 걱정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남해안 굴 수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해안 굴 양식장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어민들은 바닷속 굴 양식줄을 끌어올리며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줄에 달린 굴은 예년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할 굴은 폐사한 개체가 많아 듬성듬성 붙어 올라옵니다. 세척한 뒤 자루에 담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굴이 크면은 저 꽃이 피는 듯이 많이 이렇게 다발이 있는데 거기서 빈산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것들은 다 죽고 이래가지고 남은 것들이 조금 영양분을 조금 많이 섭취해서. 지난 여름 고수온과 산소 부족 물덩어리 여파로 굴 생산량은 올해 30%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굴 껍질을 까는 박신장에서도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굴의 크기도 작고 빈 껍데기도 많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고성의 굴 양식장에서는 올해 700여 건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전체 굴 양식 면적의 35%인 1,13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영 안 좋지요. 바다에서 날씨가 너무 뜨겁해갖고 굴이 다 죽었어요. 이 굴이 좋으면 우유빛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굴이 영 아닙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굴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1kg당 9,912원이던 평균 단가는 올해 9,093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내년에 사용할 채모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불은 이 종자개량이 급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남해안 굴은 내년 6월까지 4만여 톤가량 수확될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지역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 감소 지역인 영동군과 옥천군은 각각 112억 원과 64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집행률은 0%였습니다. 보은군은 80억 원 중 47억여 원을 집행해 60%의 집행률을 보였고 제천시는 49%, 괴산군은 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정부는 매년 1조 원 규모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보조금 사업 진행 뒤 남은 금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조 국가 보조사업 94건을 진행하며 사업 완료 뒤 잔액과 이자 등 110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합동 감사팀은 지난 3월 도와 관할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과 행재정 낭비 등 164건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청주 서원보건소 신축 기공식에 오늘 이범석 시장과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곡동 이전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서원보건소는 399억 원을 들여 총 면적 8,771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제천시의회 첫 공무국외 출장 대시민보고회가 오늘 제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열흘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외 연수를 다녀온 제천시 의원 등은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제천시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홍석용 의원은 탄소 중립과 제로 에너지 마을을, 김수환 의원은 목재칩 보일러와 가스피케이션 발전 원리 등을 소개했습니다. 외유성 국외 연수에 대한 비판에 맞서 최초의 대시민 보고회를 주관한 의원 연구단체 휴재생은 앞으로도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충주시 샵이 지난해 6월 임시 개장 이후 반년 만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충주시 샵을 이용한 소비자도 16만 7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211명의 농가에서 300여 개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지휘통제소인 충무시설로 사용되다 50년 만인 지난해 개방된 청주시 대성동 당산터널에서 당산 생각의 벙커 오래된 미로라는 주제의 문화체험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터널 개방 이후 첫 번째로 열린 문화행사를 위해 당산터널 내부에는 미로의 방과 소리의 방, 꽃등의 방, 그림자의 방 등 7개 공간이 조성됐으며 다음 달 17일까지 관람과 체험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달 중순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인근 대성로와 충북문화관, 향교 등을 연계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골프카트를 출발시켜 사망사고를 낸 20대 캐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고 가던 중 뒷좌석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바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착석 확인과 사전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하지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